자, 우리가 보함수의 활용 1번에 관련돼서는 이제 접선의 방식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 쭉 풀어봤을 거야. 네. 보다 보면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1학년 내용에서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아직 1학년 내용, 2학년들은 괜찮지만 1학년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1학년 거 난이도 높은 걸 풀어보면 알아. 난이도 높은 걸 풀다 보면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아니면 뭐 수원수투 할 때 했던 건데 비슷한 내용으로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냥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줄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1학년 내용에서는 난이도가 겁나 높은 문제에 해당되거든. 그런 문제 하는 거. 자, 공통접선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자, 특히 활용 문제에서도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롤의 정리와 표현값의 정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책 피세요. 우선 자, 시작해볼게. 자, 잘 봐. 우선 롤의 정리. 롤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해낸 정리야. 롤의 정리가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조건은 fx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야. 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상황이면서 뭐가 스무스하게 어떤 상황, 그 곡선이 간다는 소리겠지, 그지? 네. 그렇게 갈 때 세 번째 조건, FA랑 FB가 서로 같은 것이라면 F'C는 0이라는 것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도 뭐 얘기는 하긴 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지? 네. 자, 의미는 이런 의미야. 의미 자체는 이런 거야. 자, 여기 FA랑 FB, A일 때의 Y값과 B일 때의 Y값이 서로 같아. 뭐야? 네. 같은 상태에서 스무스하면서 그걸 연결하는 연결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S자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지, 그치? 맞아? 네. 그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런 지점들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되냐, 뭔 소리지? 되겠니? 네. 자, 이 녀석을 실제 문제에서 이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게 평가점이야.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위쪽 내용에서 아래쪽 내용을 탁 눌렀더니 어떤 상황이냐? 줄친 곳이 똑같아.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다는 소리야. 두 개가 똑같은 얘기야. 조건이 똑같은 거야. 상황 자체가.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요것만 다른 거야. 마지막 문맥까지도 서로 같아. 마지막 문맥. 뭐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문맥까지 똑같아. 그럼 중간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 달라진 거야. 달라진 지점 보면 A와 B가 같은 상태에서 프라임 C가 0인 곳이 존재한다지, 그지? 네. 근데 뒤에는 B-A분의 FB-FA는 F'C랑 같다는 말이야. 이거를 B-A분의 FB-가 F'C랑 같다 이런 말이 아니, 이렇게 그냥 읽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 B 사이의 기울기야, 그지? 네. 그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뭐?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네.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값을 잡았고 B라는 값을 잡았어. 그러면
직선으로 그으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요. 즉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여기 사이에 둘 다 닫혀 있으면서 연속이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미분 가능한 이렇게 흘러가는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과 평행한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바로 평행값 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들어서는 그런데요. 그걸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 어디다 써먹을 수는 없어요. 써먹는 구석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는 다 대부분 문제들이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뭐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평행값 정리를 이용하여 이런 표현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방식의 문맥의 흐름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문장의 뒤에 보면 문제들 보면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문제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봐봐. 317번. 문제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18번은. 맞지? 19번은. 마찬가지지? 32번은. 자, 이렇게 나오면 롤의 정리를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하지만 21번 보세요. 롤의 정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웃기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자, 여기는 평균값 정리지, 그지? 네. 22번은? 평균값 정리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23번은? 24번은? 평균값 똑같이 있지? 25번은? 없지. 없어요. 25번은 없어요. 없는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요. 조건도 없어. 25번 봐봐. 25번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미분 가능하고 f'x가 3일 이걸 만족시킬 때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는 fx 플러스 4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래. 누가 이걸 보고 아,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자체적으로 그냥 던져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어. 실제로 풀어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도 그걸 직시 해주는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에 속해. 왜? 그건 공식이 존재하는 문제니까. 하지만 이렇게 25번이나 그 앞에 있는 문제처럼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 얘를 풀이할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롤의 정리로구나 아니면 평균값 정리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는 솔찬히 힘들어.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우선은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 알았지? 우선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먼저 해준다면, 자, 보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분명히 이렇게 생긴 문장 틀이 있었어. 어디 있었지? 앞에 있는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봐봐. 바로 전 파트 맨 뒤일 거예요. 아니, 연속 말고 연속인가? 연속이 있구나. 전전 파트구나. 함수의 연속 맨 마지막.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페이지 35페이지. 자, 나와 있지, 그제? 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친구 간의 중에서 마치 구간에서 연속이고 거기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구분선이 될 수 있어.
연속이고라는 말이 연속이다라는 말만 나왔어. 그러면 사이값 정의야. 이해돼? 네. 그런데 연속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왜? 연속도 미분 가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도 연속하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로 풀어야 될지 노래. 아니면 롤의 정리로 풀어야 할지 평값 정리로 풀어야 할지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니까 너무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줄여줄게. 잘 봐. 자, 롤의 정리와 평값 정리는 선생님이 같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맞지? 네. 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롤의 정리를 다시 한번 봐봐. 끝에 0돼 있죠? 네. 이게 왜 0일까? 이거야. A일 때의 그러니까 A일 때와 A부터 B까지의 기울기가 뭐야? 0이요. FA와 FB가 서로 같다 보니까 FA와 FB가 서로 같다 보니까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그럼 이걸 기울기 0으로 보면 얘를 기울기 0으로 보면 얘랑 똑같은 일이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미분 가능하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 미분 가능하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뭐? 사이값 정리냐? 평균값 정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알았어? 네. 그냥 연속이다라는 말만 표현한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단 조건은 맨 마지막에 뭐라는 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렇게밖에는 구분이 안 돼. 그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 실제로 난이도 높은 4점짜리 문제에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런 얘기들이 F 어쩌고저쩌고가 어디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거든. 그런 방식의 문제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니면 그냥 연속만 하는 함수인지 요거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해됐어? 무슨 소린지? 그래서 이 평값 정리나 롤의 정리는 대부분 공부, 이거 제대로 된 공부는 언제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거 풀 때 진짜 난이도 이제 준킬러 이상급 되는 문제 들어가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해설지를 딱 열었더니 평값 정리를 이용하여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 선생님 갑자기 이거 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값 정리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그건 모른다는 소리가 똑같거든. 평균값 정리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기울기랑 그 사이에 그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요런 말을 뜻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 자, 선생님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서로 같은 거라고 취급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뭘로 푸냐면 평균값 정리로 평균값 정리로 풀게. 그래서 롤의 정리는 보여주긴 보여줘도 나중에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 자, 총 3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는 3차함수 하나를 던져주고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 그 닫힌 구간에서 뭐하고? 뭐하도록? 롤의 정리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지, 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fx 던져주고 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fx 이번에는 함수 안 던지고 그림 하나 던져주지, 그제? 네. 그림 하나 던져준 후에 거기서 그 안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했어.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1 전체제곱 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표현법은 이런 거란 말이야. 아 그래? 그 말의 의미는 롤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이야기일 것이고 루트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f 루트 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루트 3 아마도 롤의 정리를 이용하였으니까 제가 0이 나오긴 할 거야. 응. 그 녀석, 이 녀석이 만족하는 f 프라임 뭐 시기가 뭐냐 이렇게 이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자, 그럼 실제로 f 루트 3을 해봐. f 루트 3은 뭐야? 루트 3 집어넣으면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4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2루트 3 2루트 3 플러스 플러스 1 네, 루트 3 마이너스 2 네. 에이, 좀 더 짧게 하지 4 플러스 2루트 3 2 네, 빼면 루트 3 2 빼면 합쳐되죠. 네? 앞에 2 빼면 합쳐될 것 같아요. 1. 네. 아, 2 빼면 그러네 1을 빼면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그러네 그러면 2에 3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나오지? 네.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루트 3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맞지? 네.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정리하면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4 네, 뒤에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지 그지? 네.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빼고 여기서 2 하나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뒤에는 2 플러스 루트 3 맞아?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서로 같은 값 나온다는 걸 알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얘가 뭐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는 0 0이 된다는 소리니까 F'C에서 0이 될 수 있는 F'에서 0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F'X는 2에 X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X 마이너스 X 뒤에 거 그냥 쓰고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뒤에 거 미분하고 그지? 그것이 뭐가 되는? 0이 0이 되는 x를 잡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네. 자, 이것이 0이 되는 x를 잡자는 소리니까 풀면 되겠네. 그냥 묶어. x 플러스 1 묶어놓고요. 나머지 2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1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3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된다?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아마도 1학년들 같았으면 여기를 풀었을 거예요. 네, 푸는 거 아니고 양쪽 공통에서 묶어내는 거 그냥 네. 어차피 x 구하는 거니까. 자, 노래 정리를 이용하여 라고 했지만 난 노래 정리를 쓰지 않았어. 그냥 편곡 정리를 이용해서 푼 거지, 그지? 네. 자, 다음은 편곡 정리를 이용할 거야. 문맥은 아까보다 훨씬 쉽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니들은 질문을 하나 해야 돼. 뭘 질문했냐면 선생님 왜 조건 확인 안 하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 아까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왜 조건 확인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항함수지 그지? 네. 다항함수는 조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스무스한 함수일 테니까. 알았어? 네. 자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지 그지? 네. 얘가 f 프라임 c가 되는 c의 값을 잡는 거야. 맞지? 네. f2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이거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거 얼마? 마이너스 그러면 식에 의해서 밑에 4분의 8 그게 F 프라임 C지 그지? 네. 걔가 얼마라고? 2요. 그럼 F 프라임 C가 2가 나오는 구간은 어디냐 물어보는 거지 그지? 네. F 프라임 X는 3x 3x 제곱 마이너스 2지 는 뭐라고? 2. 맞아? 네. 그러면 넘기면 4고 넘어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이해돼? 네. 두 개를 뭐 하라고? 곱하라 4분 마이너스 3분의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킥이 익숙해졌지 그제? 식이 좀 익숙해졌어. 자,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이제 fx에 함수가 없어요. 그림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어. 그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림이 나왔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반대로 원래부터 그림이 나오면 어려워했던 사람들, 그냥 계속 어려워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어려울 거야. 이건 더욱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봐봐. 자,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겠지, 그치? 네. 우선 10부터 먼저 보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뭐, 4 마이너스 1분의, 맞아? 네. F 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F 프라임 C가 되는 이 C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네. 식을 쓰지 말고 식에 관련된 내용, 말의 흐름을 알아본다면 얘는 뭐라고? 기울. 그 사이의 기울기. 맞아? 네. 그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도대체 몇 개 있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점은 여기 있어, 그치? 네. 이 점은 여기 있네, 그치? 네.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기울기야. 맞아? 이런 기울기를 갖는 이 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 있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5개 있으니까 해당되는 점도 몇 개 있을 거야? 5개. 5개 있겠지? 답은 5. 그렇게 됐어. 아. 그림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은 아직까지 일지 모르겠지만 2학년들은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저 새끼가 왜 저학년 때 그림 그려라 그렇게 쌩 지랄병을 떨었는가. 그치, 수민아? 네. 그렇게 그림 그리라 그러면 문제 다 풀어놓고 옆에다 그림만 따로 그려놓고. 그치, 수민아? 그거만 몇 번이. 중3 때도 그랬지, 그치? 네,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중3 때도 그 짓거리 똑같은 그 짓거리야. 그지 거의 안 했던 걸로. 아이, 중3 때는 했어. 거의 안 했던 걸로. 거짓말하지 마. 전 기억이 없는데. 됐어. 근데 대부분 다 그러네. 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귀찮게 답 나왔는데 그림 그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이해를 시켜. 얘야, 나중에 가면은. 그럼 나중에 하면 되지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연습을.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그럼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나중에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 안 그리면 손가락 자른다. 목 자른다. 대가리 뛴다. 이딴 소리를 해대면서 그림을 그리게끔 촉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 시발시발 거리고 욕을 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했던 애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는 오랫동안 수업 들었던 애들 그러니까 고1 때부터 뭐 더 심한 애들은 중3 때부터 나한테 들었던 애들 거의 태반은 고3에 올라가서야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아, 왜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하지. 선생님의 큰 그러니까 나의 큰 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는데 아무튼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수학은 그런 흐름을 타고 갔을 때 가장 편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 근데 걔 중에도 정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역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글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그거 하라고 할 때 징징대지나 말든가. 갖은 징징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남아서 하라고 하면 주둥아리가 30cm씩 튀어나오고 꼭 그런 새끼들이 나중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전 천재인 것 같습니다. 내지는 선생님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 한 장만 그리면 나오는데 왜 애들은 그림을 안 그릴까요? 네, 겉으로 조금 이제 그게 좀 심한 애들 같으면 내가 겉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던 거야. 그렇군요. 말은 그렇군요. 되지만 머릿속은 뭐야? 나는 천재라서. 꽤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거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얘들아, 그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네. 됐어? 그치? 응. 자,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닥쳐. 닥쳐! 그거 프린트 주시나요? 아니, 안 줘. 그냥 보고 하는 그냥 볼 거야. 그냥 보고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내가 니들한테 해보라고 할 거야. 그 뒤에 보면 낮장 빈 페이지 혹시 있나? 나 뒤에? 네. 이거 빈 페이지라고. 빈 페이지에다가 문제 좀 한번 풀어보라고. 그런 데다가 하면 돼. 자, 보세요. 실질적인 이유야.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이유인데, 자, 봐봐. 도함수의 활용 2번 넘어가면, 스타트는 뭘로 나오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F'X를 이용하면, 증가한다와 감소한다는 구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네.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 자, 새로운 내용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최대와 최소지, 그치? 네. 최대, 최소를 아는데 새로운 용어인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내용을 또다시 배우게 돼. 뭐냐? 그 최대와 최소를 극대와 극소를 배우고 나면 비로소 그래프를 그리게끔 돼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제 그래프에 대한 판정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 오케이? 판별이요? 판정한다라는 표현이거든. 이제 저기까지 생각할 거 없고 우선은 여기 부분부터 대충 보여줄 거야. 자, 그냥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증가와 감소를 뭐랑 연결한다고 했어?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녀석을 F'X라고 하는 거 하고 연결시킨다고 얘기했지, 그치?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 3차 함수예요. 아니야? 네. 그럴 때, 자, X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할 거야, 알겠지? 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본다면, 여기는 뭐야? 양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 그러면 음수. 이쪽은? 음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다시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이렇게 되지, 그치? 네. 특징을 알아보면 뭐냐면 이거야.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증가하는 구간이고 당연히 알아. X가 증가할 때 Y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알지, 그치? 네. 여기는 감수.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증가. 증가하는 구간이지, 그치? 네. 자, 그런데
그때의 특징 중에 F'X는 이때는 F'X가 양수. 양수야. 네. 계속 양수야. 감소할 때는 F'X가 음수예요. 음수. 또다시 증가할 때는 F'X가 뭐야?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쓰기는 F'X로 읽고, 그러니까 쓰기는 F'X로 쓰고, 읽을 때는 뭐로 읽어? 접선의 기울기로 읽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야. 모든 함수가 x값이 증가함에 따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4차 함수 같은 거 보여줄게. 점점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뭐야? F'X는 음수를 가지고 있지, 그치? 네. 맞아요? 네.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F'X는 양수예요. 양수를 취하고 있고, 또다시 여기는 음수를 취하고 있지, 그치? 네. 여기는 양수를 취하고 있는 거야. 맞아? 네. 그러니 언어적인 표현으로 반대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구간은 반드시 뭐 할 것이야? 강조. 감소하는 구간일 거고, 네. F'X가 양수인 구간은 뭐 할 것이야? 증가. 증가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엮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단계를 넘기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점을 대충 찍어놨는데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찍다 보면, 봐봐. 디테일하게 찍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접선의 길이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 네. 맞지? 네. 그리고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 네. 네. 맞지?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0이 되는 구간이 생겨. 또다시 올라가다가 0이 되는 구간이 생기지, 그치? 네. 또 내려가다가 0이 되는 구간이 생기지, 그치? 네. 올라가지, 그치? 맞지? 그럴 때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극대라고 부르냐. 그럼 뻔해 뻔짜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뭐라 불러? 극소라고 불러. 이게 와 극대 극소의 의미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그때 극대와 극소를 잡을 수 있어.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항함수 기준이야. 초월함수라고 더 다른 함수, 막 찢어진 함수라든가 무슨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무슨 함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함수가 겁나 많거든? 그런 함수로 들어가면 또 내용은 달라져. 달라질 수가 있어. 막 그림이 특이한 게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림이 갈 수 있어. 이 점근선이 얘도 점근선이고 얘도 점근선이거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 음수 쪽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쫙 0에 가까이 가는 이런 함수도 그릴 수 있고. 뭐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y값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거는 양수 쪽만 되겠지, 그치? 맞아. 엄청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택평면상에서 어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떨어져. 근데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 이런 방식이 이렇게 완전 끊어져 있는 이런 방식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하나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아주 특이한 함수지, 그치? 아주 특이한, 한 번 생전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런 함수거든. 그런 함수들에 대한 내용은 빠지는 거야. 알았어? 그런 함수들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딱 하나, 뭐만? 다항함수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뭐만 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다항함수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황, 아니면 거꾸로 움직이는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만 본다는 거지. 이게 되니 무슨 소리지? 네.
자, 넘기다가, 요거. 자, 이 문제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연습장에다가 저 함수, 몇 차 함수니? 3차함수요. 그 3차 함수식을 써봐. 식만 써요? 식만 쓰세요. 그 식에, 지금 하려는 건 이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고 그 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오늘은 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가 연습이야. 이게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2차 함수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수분해 중에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걸 배운 후에 뭐야?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그제? 네. 마찬가지로 3차 함수 이상에서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함수식 자체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인데 얘만 없다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치? 네. 어떻게든 그릴 수 있겠지? 하지만 얘가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오늘 문제? 네. 자, 이럴 때 3차 함수 이상에서는 첫 번째 뭘 찾냐? 극대 내지는 극소가 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면 극값이라고 부르거든. 극값의 x를 찾아요. 아까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가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또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맞아? 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때 얘기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해? F 프라임 X라고 표현하는 거겠지. 맞냐? 네. 즉 다시 얘기해서 F 프라임 X는 0인 지점을 찾겠다 이거야. F 프라임 X는 이제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얘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0이 되는 지점을 찾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네요. 8이 0이지 그지? 네. 즉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가 0이지 그지? 네.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2요. 여기 지점이 뭐야? 극대나 극소가 변하는 지점이야. 네. 이해되니? 네. 자, 좌표평면이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선이고, 자, 여기가 2인 지점이야. 네.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개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최고차가 양수면 그림은 이렇게 됐을 거야. 네. 맞아? 근데 최고차가 음수면 그림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 그치? 네. 대략의 그림의 형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야. 네. 그럼 실제로 여기의 값이 어떤 건지, y 값이 어떤지만 알면 되겠지, 그치? 네. 맞아? 즉, F2는 뭐야? 이 집어넣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아니다, 4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2, 26. 16, 26. 26? 네. 이 점은 2,26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됐지? 네. 또 F-4는 64. 6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6. 9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요. 겁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82 어?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0이라는 점을 봐요. 이해돼? 네. 그러면 Y축은, 아니 X축은 대충 여기쯤 되겠다. 그지?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Y축은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대충 여기쯤 되겠다. 그지? 네. 틀렸어. Y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치? 네.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 돼. 네. 이해돼 무슨 소린지? 네. 이렇게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상황. 이해됩니까 무슨 소린지? 네. 이해되겠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중점이 나올 수도 있고 중점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3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그때 무슨 점? 극값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야 그림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소린지? 네. 됐지? 네. 자 어디? 야 너희가 그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저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는 연습. 오늘은 이제 그림 그리는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 x값과 y값을 먼저 잡어. y값을 먼저 잡어. 그냥 그 선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 선생님은 대략적인 개형을 그린 거고. 몇 번 더 할 거니까 자 틀려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아마도 문제 풀다 보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일반 연산일 거예요. 별로 관련이 없으니 공주. 이런 연산 제일 싫어요. 문제는 뭐야? 저기서 틀리면 말짱 꽝이에요. 다음 함수에서는 블록이나 그런 거 안 찾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다음 함수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려야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이야기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자, 미분부터 해야 되겠지. 나 뭐 하려고 미분하는 거니? 극값 찾아요. 극값 잡으려고. 네. 자, 그랬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야. 그러면 3에 x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치? 네. 얘가 뭐인 경우? 0.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찾자 이거였어. 맞아? 네. 응. 자, 좌표평면을 그리고 하는 경우 설명해 줄게. 좌표평면을 그리고 해.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좌표평면을 그리고 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치? 근데 어떻게? 여기 1이라는 선 잡고요. 3이라는 선 잡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지 말고 저기 봐봐. 이거는 지금 좌표평을 맨 마지막에 잡았잖아. 네. 근데 내가 좌표평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이 녀석엔 값이 명확해야 되거든 지금. 네. 1일 때 얼마야? 1 집어넣어봐. 1. 뭐예요? 1은 5야? 네. 그럼 여기 5야. 그러니까 2점을 지날 거야. 그치? 네. 또 3일 때는 집어넣는 거야. 1이에요. 1이야? 네. 3일 때는 1이야. 여기가. 그러면 아마도 흘러가는 함수인데 2점하고 2점하고 두 개를 지나가면서 흘러가게끔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치? 네. 자, 그때 하나의 점이 더 있지. 아, 이제 그렇지, y절. 그거에 맞춰서 그리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해됩니까? 네. 그냥 그리는 방법은 뭐야? 그냥 그리는 방법. 이렇게 놓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지 그지? 네. 그래서 최고창이 양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야. 맞아? 네. 그럴 때 여기가 얼마? 5. 거의 여기가 얼마야? 1이에요. 여기가 5이고 1이니까 좌표평면을 잡는다면 내가 X축을 이렇게 잡겠지 그지? 네. Y축을 1.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Y축이 얼마여야 돼? 1.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잡는 게 좋겠지 그지? 이런 방식.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이해되겠니?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미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줄까? 알려줄까? 가라. 알려줄게. 맨 끝에 있는 숫자 1일 때 우선 네. 떼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되지 그치? 네. 여기서 근을 잡아 그러니까 값을 잡아 인수분해하는 거 어떻게 돼? x에 X 네. 마이너스 3의 전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지 그치? 네. 그러면 이거는 x축에서 0을 지날 거야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3에서 중. 3을 지나는데 3에서는 중근이겠지 그치? 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아마도 그림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찍고 올라갈걸? 네. 그쵸? 맞아? 그리고 끝에 다시 막 플러스 1 붙이면 어떻게 돼? y축으로 1. 1만큼 평이. 평이. 그러니까 안 하고 써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왜냐?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못 잡거든. 잡을 수가 없거든. 아니면 인수분해는 되는데 막 루트 무슨 뭐 2분의 막 이래가지고 근해공식 써야지 나와. 이런 건 아예 안 돼. 그래서 눈에 걸리는 아주 독특한 몇몇 가지 형태들만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몇몇 가지 형태들만 이렇게 빨리 그리는 어떤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을 조금 시켜요. 일부러 이렇게 그려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니들이 저런 방법도 있네 하면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그런 방법도 있구나. 알 거야. 왜? 그거 배우는 게 귀찮거든. 그거 해보는 게 귀찮거든. 난 안 할 거야. 그럼 해요.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간 없다고 얘기해요. 시간 없으면 참 다행이야. 시간이 없으면 다행이야. 자, 어디?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어디까지라고? 없어. 이렇게 하세요. 함수가 없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선생님이 대체? 내가 만들어주는 거. 봐서 해야지. 아니 난 몇 개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에이, 다운 받은 것도 없네. 잠깐만요. 옛날 책이 있을 텐데. 수학이네. 잠깐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어이. 여기 많아요. 잠깐만. 차로 올려볼까? 갑자기 4차로. 네? 4차. 가타요? 4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4차는 그려보면 알겠지.
아 그려보여. 그려보면 안 그쵸. 돼. 그러면 알죠. 뭐 굳이 그걸 나한테 물어봐. 자, 어디? 한번 그려봐. 식사를 돼 있다. 자, fx는 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자, 그려봐. 그래서 3차가 좋아요. 미분마음이 2차가 되니까. 그 그림 좀 어디같이 나올 거. 응? 거지같이 나와도 그림이에요.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니? 인수는 되는데 중도. 자, 아마도 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게 하나. 너무 어려울까? 아니 근이 아니야. 어디까지 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계산이 거의 같지. 어? 계산이 너무 어? 계산이 너무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 뺄 테니까 요걸 뺄 거고 다 그려. 내가 요렇게 해줄게. 요래도 4차 함수가 되긴 하거든? 요거 한번 그려봐. 저것도 그래요? 요거 한번 그려봐. 요거 4차 함수니까 한번 그려봐. 요거는 총 3개가 나올 거야. 난 선택했을 때 그냥 하나가 딱 잡힐 줄 알았더니. 너 뭐하냐? 네? 너 내가 바꿔줬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분 안 해, 너? 미분해야죠. 사천식 조립식 걸 먼저 한다고? 아니 이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고3들이나 문제 많이 보면 고3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그렇게 배우자마자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배울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해가지고. 궁금해하지 마. 궁금해하려면 내가 다음 거 얘기하고 나면 궁금해해.
얘도 이 짓거리하고 앉았네. 아이고야. 저걸 하는 게 해본 거예요. 기본은 했고? 아니, 저거는 해볼 생각이 없었고 이것도 해보라고. 아니 기본부터 먼저 해. 무조건 기본적인 형태부터 할 수 있는 다음에 짧은 걸 가는 거지. 짧은 거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짧은 거는 짧다야 그냥. 어떤 것만 된다야. 짧은 거는 어떤 것만 된다는 소리야. 모두 다 짧다는 소리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지. F'X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 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학원에 가보면 문제들을 10초도 안 돼서 푸는 그런 거 자꾸 가르쳐 준대. 그건 10초도 안 되게 나오는 그런 문제만 가르쳐 주는 거겠지. 함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대학교 저 수능 문제 킬러 문제를 1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다고? 그럼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는 거 아니야. 수학은 무조건 기본. 기본에 치중하지 않으면 망쳐 임마 시키더라.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 무식한 놈들하고 선생님 봐. 자, 이거 그림 그리자 이거야. 네. 짧게 그리는 거 말고 그거는 뭐 어떤 경우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알았어? 자, 현재 이 녀석은요. 현재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릴 거야. 3차 이상의 함수고 그림을 그리는 상태니까 난 뭘 이용하자? 미분을 이용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미분을 이용하면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라고 한다면 4x가 바뀌겠지, 그지? 네. x제곱 마이너스 아, 문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계산이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잖아. x는 0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0이야. 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0일 때 집어넣었더니 0일 때는 얼마야? 2요. 2야. 0일 때는 2야. 그좀 위로하시는 게 좋을 것 더 위로 가라고? 싫은데? 같아요. 아니 루트 3에서 마이너스 7등. 그래?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좀 위로 가라고? 2인데? 여기쯤? 네. 네. 모르니까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야! 내가 알면 내가 뭐하러 풀어! 자, 루트 3은 몇이야? 마이너스 7. 저런 애들 있어. 겁나 빠른 애들. 난 빠르지 않아. 마이너스 10. 18 플러스 2지, 그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있네. 근데 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근데 마이너스 루트 3도 제곱하면 식이 똑같아. 맞지? 네. 여기하고 여기 3개야. 그럼 3개 지나는 함수를 부른다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돼. 이거 그리라고 하는 거야. 쇼하지 마. 쇼하지 마. 내가 지금 니들한테 가르쳐준 다시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괜히 좀 더 빠른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야,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내 말은 이렇게 빠른 거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버하지 말고 지금 이 녀석에 치중해야 돼. 이 말을 했더니 와 씨발 빠른 거 생겼네. 그래서 빠른 거로 그냥 막 푸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조립제법하고 있더라고. 1, 0 마이너스 6, 0, 2 넣고 조립제법 하는데 얘들아 아까 했던 말 기억 안 나? 삼성 빼고 들어간다니까 빙신들아. 빼고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걸 왜 조립제법이라고 했어? 이게 조립제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안 돼요. 에이구. 자, 왜인지 이유를 설명할게. 이제 더 잘 들어봐. 삼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3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거꾸로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지, 그지? 응. 근데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야. 3차 함수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다가 살짝 0이 됐다가 네. 접선의 기호가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함수도 있어. 이런 방식의 함수. 그러면 이런 방식의 함수가 있느냐? 아니야. 올라가다가 0도 안 돼. 그리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도 접선의 기호가 0인 부분이 있지. 근데 얘는 접선의 기호가 0인 부분조차가 없어. 이 말의 의미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말의 의미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는 F'X를 했을 때 는영이 나오는 구간이 몇 곳이다? 두 개. 두 개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야 지금. 이해돼? 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F'X를 한번 그려볼게. 봐봐. F'X는 접선의 기울기지, 그렇지? 네. 이 지점, 0. 이 지점, 이 두 개의 지점이 뭐야? 0이요. 0이지요. F' 사이사는. 네. 맞아?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F' 상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야. 네. 네. 맞아? 네. 그러면서 2차로 네. 왜? 3차 함수를 비교하면 2차니까. 이해되지, 그지? 네. 이 말 이해되니? 네. 그럼 얘는 어떨까? 접하는.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있지? 네.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그러면서 함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2차 함수. 왠지 봐봐. 접선의 기호가 계속 모이다가 양수. 양수이다가 네. 0이 됐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에 뭐야 돼? 음. 양수.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바뀌지, 그치? 네. F'X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네. 양수야, 그치? 네. 근데 양수가 급한 상태에서 완만한 순간으로 오지, 그치? 네. 작아지다가 뭐가 됐다가 0이 0이 됐다가 다시 뭐가 돼? 그 급해져. 네. 이해돼? 네. 이런 방식이야. 그러면 이 상태는 뭘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조차도 안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요, 그림이 이렇게, 플라이맥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녀석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네. 그래, 맞아.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미적분 상에서 3차, 4차, 3차 이상의 함수에서도 그 흐름 자체가 2차 함수를 쫓아와.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지금 저기 첫 번째 문제 한번 볼래? 야, 봐라.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에 as 이것이 무슨 값을 갖지 않고 그 값을 그 값을 갖지 않는데 그 값은 어디서 나오는데? 플라임 x가 0이. 0에서 나오지? 아니 플라임 x가 0에서 나오지, 그치? 네. 근데 그 값을 갖지 안 않는다는 생각. 플라임 x가 뭐가 되면 0이 되지 안.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네. 맞냐? 네. 그럼 이 녀석을 풀면 이렇게 되겠네.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맞아? 네. 이 녀석이 0이 되면 안 돼. 안 된대. 함수로 생각하면 얘 어디로 블록한 함수인데? f 프라임 x가 이거 몰라. 위로 블록한 함수지? 네. 근데 0이 되는 건 x축과 만날 때가 0이 되는 거지? 네. 얘는 만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소리야. 접해도 되지. 접으면 0이 되잖아. 근데 그 값은 안 봤지. 가만히 있었죠. 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배우는 거라서. 뭐냐? 아직 그 값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 선생님이. 그
가까스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알겠지? 뒤에 있는 오빠가 지금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빨리. 야, 속으로 저주해. 저주까지 IQ 110씩 빠져라 이렇게. 저주까지 말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방식의 식이 되려면 이 F'X 상태가 뭐? 상태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그린 그림이 F'X.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봐라 잘 들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니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분명히 좌표 평면은 십자가 아니야. 그때 화살표 꼭 붙여. 이렇게 강조해, 그지? 그러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X라고 쓰고 여기 Y라고 쓰면서 해. 이걸 강조해. 맞냐? 네. 중학교 때, 그지? 네.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올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여야 돼. 이게 X인지 A인지 뭐 R인지 T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네. 꼭 붙이라고 그러지? 하지만 이 녀석이 어떤 함수인지도 표현을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얘가 고1 때야. 네. 어? 고1 때 가면 다 표시해야 돼. 왜? 내가 함수를 두 개 그릴 수 있거든. 하나는 fx, 하나는 f'(x). 상품에다가 근데 내가 이걸 지워버리면 어떤 놈이 fx, 어떤 놈이 f'(x인지 알 수가 없어. 한 평면에다가 그냥 두개 그려. 응? 한 평면에다가 응. 두개 그려. 한 평면에다 두 개를 그리면 더 사나워요. 네 마음이. 네. 저도 네. 한 평면이 하나만 그려도 졸라 어려운데 두 개씩, 네. 세 개씩 그려놓으면 좋겠냐? 아니, 당연히 안 좋지.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이 말 이해되니? 되겠니?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3차 함수. 새로운 내용이면 어렵지, 그지? 그런데 이 녀석에서의 흘러가는 이야기에서 흘러가는 종착점은 어차피 2차 함수야. 이해되니? 네. 이 말 이해되니? 야, 이거 좀 하나 찍어가지고 요 그림 한번 상상 좀 한번 해봐. 아주 버리기가 싫어서 그래. 그러면 또 3차 함수 했으니까 또 4차 함수 안 할 수가 없지, 그지? 네. 4차 함수를 좀 보여줄게. 이건 보여주기만 할게요. 고2들은 사진 찍으시고요. 고1들은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 4차 함수의 그림은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자, 어떻게 다이나믹한지 좀 보여줄게. 잘 봐. 4차 함수의 기본 폼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어떤 걸 뜻하냐면 이런 걸 뜻하냐면 봐봐. 완전 똑같이 엉덩이가 똑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한쪽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네. 반대쪽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네. 뒤집힐 수도 있죠. 네. 네. 저거 하나가 얘기하는 게 이거의 총 6가지를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네. 이해됐어? 네. 무슨 소리지? 이해되니? 네. 이런 게 존재하고요. 이런 게 존재하고 또 이런 게 존재해요. 네. 하나가 여기. 하나가 연되는 이런 게 존재해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도 있어요. 이 말은 당연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치? 네. 뒤집힌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 네. 저거 하나가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 네. 그럼 다음 거는 뭐겠어? 둘 다요. 살짝 구부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영어도 안 되는. 요번에 0이 안 되네.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차함수에서는. 이것도 돼요. 그쵸. y는 x 4제곱 함수를 그려보면 x 제곱 함수는 y는 x 제곱 함수는 이렇게 그려. 2차 함수 맞지? 네. 4제곱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왜? 어차피 1,1을 지나고 커요? 1,1은 지나잖아. x가 1일 때 y는 1이잖아. 그쵸. 네. y는 x부터 1,1은 지나지, 그치? 네. 그런데 2분의 1일 때 상상해보면 알아. y는 x제곱일 때 2분의 1은 4분의 1이 돼, 그치? 네. 근데 x 4제곱에서는 16분의 1이 돼. 훨씬 더 많지. 아주. 어. 아.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거 보고 이제 곡선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거든? 총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 뭐야? 네. 근데 그 4가지에 따른, 아까처럼 4가지에 따른 f'x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네. f'x도 상상을 해보면 제로가 나오는 지점이 여기서는 3개네, 그치? 네. 그치? 네. 4차함수 미분하면 몇 차함수라고요? 3차. 3차함수고 2점, 2점, 2점 3개를 지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지, 그지? 네. 근데 여기는 그 값이 이렇게 통과를 하겠지. 네. 네. 맞냐? 여기는 그 값이 통과를 하겠지, 그지? 맞냐? 네. 근데 여기서 무슨 그림이 돼? 적중. 아까 그림에서 중근이 됐었잖아. 이게 되겠죠? 네. 아까 fx 찍어놓은 거 한번 봐봐. 찍어놓은 거 보면 3차 함수처럼 요렇게 올라갔던 그림이 축에서 이렇게 돼.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쭉 양수이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거냐. 기울기가. 맞아? 네. 이때는 여기만 0이지, 그지? 네. 여기만 0이고 여기서는 안. 이렇게 되죠. 네. 네. 맞아요? 네. 이거일 땐 좋죠. 이거일 때는 3중근. 아. 근데 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줄 아니? 얘 봐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왼쪽 끝을 전부 다 볼록하게 해놨어 지금. 네. 그러니까 오른쪽의 형태, 여기 부분의 형태가 지금 변한 걸로 그려놓은 거거든. 네. 뭘로 보여요? 2차함수. 2차함수처럼 보이죠. 여기는 근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여기는 두 근 있는 거, 여기는 중근 있는 거, 여기는 근이 없는 거. 아.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4차함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똑같아. 2차함수를 기다려. 뭔 말하는지 알겠어?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2차함수가 중요하다. 2차함수가 중요하다. 재밌는 건 이 다음 문제 같은 거 보면요. 여기 봐봐. 어디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라는 표현 나오지, 그치? 네. 맞냐? 어디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라고 하는 말은 이걸 미분한 근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그치? 네. 말의 의미만 파악을 해서 보면은 이렇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거는 f 프라임 x를 하게 되면 뭐야? 3x 제곱 6x 플러스 a인 거지, 그지? 네. 네. 맞아? 네. 이 녀석이 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네. 몇 개를? 두 개를. 왜? 그래야 그 두 개가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를 얘기할 테니까. 근데 그 녀석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부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 문제, 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디로 빠지는 건 줄 알아? 근의 분리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없으면 아, 두 근을 갖는구나 해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쓰면 돼. 이해되지? 네. 근데 그 녀석의 범위가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f 프라임 x의 그림을 그릴 건데 그게 요 사이에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 지금. 두 근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러므로 근의 분리가 될 거고 근의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근의 분리 우리 해봐서 알잖아.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되지, 그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서로 다른 거 맞지? 네. 두 번째 F 마이너스. 아니야 플라인 마이너스 2가야. 그리고 아. 근데 그 전에 뭐부터 가야 돼? 축. 축부터 가야지. 축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네. 그리고 세 번째 F. F 플라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F 플라인 제로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아.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인지? 네. 즉 2차 함수 때 나올 수 있었던 2차 함수, 2차 부등식 때 나올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지, 그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미분에 노가 들어간다. 그래서 1학년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1학년 때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제로 수준이야. 그럼 미적분 올라오면요, 겁나 어려워요.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정석을 4번을 풀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냐? 그 이유가 얘야. 1학년 거하고 내용을 연결을 못 지었던 거야, 선생님이. 근데 고3에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고3 올라갈 때 정석을 4번을 풀었단 말이야. 풀고 나서 보니까 시작은 고2, 고3인데 에? 풀이는 고2로 끝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고1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뜨려 먹지 말고 다 외우는 게 가장 좋고 연결고리 같은 것도 다 알면 좋고 단 그냥 문제만 풀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그 말의 의도가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은 어쨌든 내가 뭘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내가 미분을 하게 되면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서 언어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뭐 말하는지 알겠어?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고1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여기를 완전 기계적인 연습으로 그냥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게 되면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 하지만 흐름이 연결이 안 돼. 근데 흐름이 연결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나와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제외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 그지? 이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지, 그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가 발전되면 그게 준킬러야. 그게 준킬러인 거야. 나는 선생님은 킬러 얘기는 안 해요. 왜 킬러 얘기는 안 하냐면요. 킬러는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돼요. 머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준킬러까지는 그럭저럭 손댈 수 있고요. 준킬러까지 그럭저럭 손댈 수 있으면 운 좋으면 2등급도 나와요.
1등급 운 많이 좋으면 나와요. 많이 좀 많이 좋으면. 화장실 찍어. 그날따라 막 이렇게 눈 감고 찍어도 막 한 3개 중에 2개 맞아. 막 이런 운 나와요. 그럼 되겠죠. 그럼 나와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자 그렇다는 거야. 1학년 내용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았어?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 때문에. 알겠니? 이해되냐? 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거 푸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건데 물론 지금 해보면 되게 좋아. 지금 해보면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걸 가지라는 거야 머릿속에. 1학년 내용이 그냥 단순한 1학년 내용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걸 연결고리를 지을 줄 알아야 연결을 지을 줄 알아야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내년엔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지? 네. 됐어?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